안녕하세요. 오늘은 란타나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또 란타나가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꽃을 안 핀다면 꽃 피우는 조건과 함께 안 피우는 이야기도 안 피우는 까닭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삽목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란타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양산성 토양을 좋아하고요. 염분기가 있는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온도는 16도에서 30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은데요. 강렬한 햇빛을 좋아해서 그 여름날에 강렬한 햇빛에 직사광선을 쏘여주는 게 더 좋고요. 그래야지 꽃도 잘 핍니다. 그리고 영하 5도에서 10도까지도 견딘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영상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겨울 너무 추운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주셨다가 영상으로 올라갔을 때 베란다 정도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자라게 해주시면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꽃 피우는 시기는 5월에서 11월까지인데요. 꽃 피우는 조건을 제대로 채워주지 않으면은 꽃을 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의 노지와 비슷한 조건의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은 그 꽃망울을 올리기가 좀 힘들고요. 혹시 올린다 해도 몇 개 피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부터 피지 못하고 좀 늦게 피울 수가 있겠죠. 강렬한 햇빛을 받아야만 꽃을 많이 피우고 또 빨리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화 촉진제와 같은 영양제를 주셔야 하는데요. 적어도 그 영양제 중에 종합 영양제가 있는데 오스모코트나 멀티코트와 같은 그런 알비료를 봄이나 가을에 한 번씩 주시고요. 꽃망울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물을 거의 매일 주다시피 하시는데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용성 개화 촉진제를 타서 주시면 꽃망울도 많이 올라오고 꽃도 오래가고 이쁘게 핍니다. 이렇게 수용성 개화 촉진제를 이거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뚜껑 반 좀 안되게 이렇게 4분의 1 뚜껑이면 좋다고 하네요. 2리터면은 반 뚜껑이라고 하고 1리터면은 4분의 1 뚜껑을 이렇게 타서 개화 촉진제를 주시면은 섞어 주시는 게 좋겠죠. 섞은 다음에 이런 것들 지금 꽃망울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부터 이제는 수용성 비료를 물에 타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5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좋습니다. 그 제라늄 같은 경우에도 꽃이 피어 있지만 조금 더 오래 가겠죠. 꽃이 피기 전에 꽃망울이 있을 때 여기 밑에 덜 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망울이 있을 때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5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좋습니다. 물에 타서. 세 번째는 너무 무성한 가지, 너무 웃자란 가지는 되도록 맑은 날, 조금 햇빛이 쨍쨍한 날 가지치기를 흙이 마른 상태에서 해주셔야 하고요. 또 네 번째는 질소가 많은 거름이나 영양제를 과다하게 주지 마세요.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름이나 영양제를 과다하게 주시면은 그 질소 성분이 꽃을 피우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겨울에 월동을 베란다에서 시켜주시면서 저온 처리와 단일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겨울에 영상 10도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베란다에 두시고 길러주세요. 그렇게 저온 처리를 하시면서 단일 처리를 동시에 해주시는 건데요. 단일 처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빛을 차단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빛이 차단되면 좋지만 요즘에는 그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때문에 그 빛을 차단해서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를 조절해 주시는데요. 밤의 길이를 14시간 정도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 5, 6시부터 다음날 7, 8시까지 암막 커튼이나 아니면 검정 비닐 봉투와 같은 것으로 빛을 차단해 주세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수월한데 검정 비닐봉투로 일일이 씌워주시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될 경우에 대체적으로 꽃을 못 피울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을 잘 점검해 주세요. 단일과 저온처리 시기를 꼭 짚는다면은 한 10도 이상을 유지해 줄 때 2월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달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꽃 피우는데 지장 없이 잘 피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5월쯤부터 꽃망울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란타나는 통풍이 좋지 않거나 또 다른 곳에 진딧물이 생겼을 경우에 잘 옮아오는 편이니까요. 병충해 예방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병충해가 생겼을 경우에 꽃이 더디 피거나 아예 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방제 차원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수시로 살피셔서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형태의 살충제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목초액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목초액도 있지만 자연 친화적인 목초액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는 관솔 목초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삽목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녹소토 세립을 흐르는 물에 씻어서 흙물이 안 나올 때까지 씻어서 그 다음에 물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2-3시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고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삽목 성공률이 좀 좋고 높습니다. 이렇게 물올림을 하는데요. 30분에서 2-3시간 정도 물올림을 해서 심으면은 좀 더 성공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삽수는 너무 목질화된 가지도 안 되지만 너무 여려서 야들야들한 그런 가지는 조금 삽목이 안 되고 물음이 잘 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약간 힘이 있어 보이는 줄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저면간수라고 해서 이 화분 받침에다가 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한 번 정도만 가생자리 쪽으로 입에 닿지 않게, 되도록이면 입에 닿지 않게 위쪽으로 한 번 정도만 주시고 그 외에는 밑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면서 흙과 줄기가 최대한 밀착될 수 있도록 좀 조심해서 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에는 물이 닿지 않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물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위특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물이 줄어들 때마다 채워주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라늄이지만 란타나는 꼭 캡을 씌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 습도를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뚜껑은 닫지 않고 온실 효과만 좋습니다.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덮어주세요. 한 3주 정도는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쯤 되면은 요 정도 뿌리가 나오는데요. 한 달 되자마자 바로 심어주시지 말고요. 한 달 한 열흘쯤 됐을 때 살짝 당겨보시면은 뿌리가 생겼을 때는 잘 뽑히지 않거든요. 살짝 당겼을 때 뭔가 잡히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 잘 뿌리를 다치지 않게 뽑아서 이렇게 정식을 해주세요. 배수가 좋은 흙에다가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를 한쪽에 들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지금 한 손으로 지금 심어 봤는데요. 카메라가 조금 흔들렸네요. 이렇게 바로 심어 주신 후에 물을 주시는데요.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시고 저 흙이 밀착될 수 있도록 살짝살짝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물을 주신 후에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삽목 후에 정식을 해놨고요. 이렇게 잎이 풍성하게 자라났네요. 조금 다듬어 주겠습니다. 목대가 빨리 굵어질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순도 올리고 하는데 양분을 뺏기지 않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며칠 지나면 또 금방 또 무성해져요. 이렇게 잎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아래쪽 잎을 조금 따주시면서 길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높이가 됐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순짓기도 해줬습니다. 또 외목대로 기르실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가지를 풍성하게 하시려면 순짓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핀셋으로 두 잎을 동시에 떼주시면 되는 건데요.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알 그 생장점을 잘라내면은 2개씩 올라옵니다. 새순이 2개씩 올라오니까요. 좀 더 풍성하게 기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서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이 단도리를 했지만 이 정도로 말라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것들이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물을 줬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꽃도 피우고, 다만 그 꽃송이가 되게 가기 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좀 말라붙고 다시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거의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말랐는데도 살아나더라고요. 가기 전에도 꽃망울을 머금고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꽃망울이 떨어지고 이게 다시 올라온 꽃망울입니다. 그리고 꽃을 제대로 못 피우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확실히 제가 거리대에 두니까 그때부터 며칠 안에 꽃망울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실내에서만 두면은 거의 꽃망울을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그 시기가. 그래서 빨리 보시고 또 많이 보시려면 확실히 거의 노지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꽃망울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폈을 때는 오래 보시려면 실내에 두시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작은 바람에도 꽃이 후두둑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수명도 바람이 없더라도 수명이 짧습니다. 물주기를 말씀드린다면 꽃망울이 올라오면서부터는 물을 조금씩 매일매일 주다시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꽃을 다 떨군다면은 그때부터는 겉흙이 마를 때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꽃이 다 졌을 때는 그때 가지치기를 적당히 해주세요. 너무 많은 가지치기도 좋지 않지만 너무 또 가지치기를 안 해놓으면 가지가 웃자랄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대를 굵게 할 시간도 부족해지는 거니까요. 꽃이 진 후에는 꼭 적당한 가지치기를 해서 수영을 잡아주세요. 가지치기 시기는 12월 달이 적당할 것 같고요. 12월에 가지치기를 해서 겨울을 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단일과 저온처리 이후에는 가지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하고 답답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길 바라면서 내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